네, 밖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얻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제1회 대상자의 공연을 보니까 진짜 감동스럽죠? 네. 여러분도 빨리 여기 서고 싶죠? 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문경에서는 아마 대상 타는 일이 한 10년 동안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많이 양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대상 타는 분들은 우리 문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면 또 출연료도 주고요. 여러 가지 편의를 도움해 드릴 겁니다. 오늘 또 제2회처럼 아주 좋은 낭송가가 또 문경에서 탄생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제 스스로 뿌듯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머나먼 길에서 전라도 강주에서요.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여기를 3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와서 계시고요. 일일이 인사 못 드리는 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청도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지금 이런 대회가 아마 좀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1회 때보다도 여러분들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한 절반 정도는 오늘 제가 신앙송 인증서를 다 드렸으면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다른 데보다 인증서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전국에 계시는 진짜 신앙송을 하고 싶은 분들이 다른 데 가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오셨으면은 공정한 심사를 받아서 인증서 타가지고 가셔서 활동 잘 하시라고 그렇게 여기서 인증서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 잘해 주셨는데 한 절반 정도는 오늘 저에게 한 수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떨어졌을까? 나는 참 잘했는데 떨어졌다. 본인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떨어진 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정확하게 하시면 내가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시행과 유행으로 낭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행, 유행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낭송이 된 시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벚꽃으로 핀 전설 윤보영 시인님의 시, 유전하는 아버지 건운지 시인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 두 시는 무엇이 틀릴까요? 벚꽃으로 핀 전설의 윤보영 시인님의 시는 100% 유행으로 발표가 된 시고요. 유전하는 아버지 건운지 시인님의 시는 100% 시행으로만 발표가 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낭송가는 유전하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유행을 조정하셔서 낭송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윤보영 시인님의 시는 시인님이 유행을 이미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행대로 해줘야 되겠죠. 또 뭔 얘기냐, 행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안타까웠던 시낭송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달빛을 깨물다 이원규 시인님의 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낭송은 참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경 석탄박물관과 영계소문 촬영지가 된 원성강업소. 대부분 다 이렇게 낭송하셨어요. 밑으로 내려오는 행을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신앙송 교육을 하시는 교육자분들이 왜 유행을 지켜야 됩니까? 참 시행을 지켜야 됩니까? 유행대로 하면 되지. 마음대로 그걸 고쳐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안 될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경 석탄박물관과 영계소문 촬영지가 된 요까지 해놓고 행을 바꿨어요, 신님이. 그 밑에 내려와서
원성강업소하고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육식공룡의 시체 같은 폐석더미 속에서라고 이걸 갖다가 행을 해놨거든요. 자, 원성강업소를 위로 올라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과 연계소문 촬영지가 된 원성강업소. 그러면 뭔가 하면 원성강업소가 촬영지가 되었다는 그걸 강조해 준 것이 되어버립니다. 올라가면은. 그런데 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원성강업소에서 육식공룡의 시체 같은 폐석더미 속에서 그 폐석더미에 석탄을 줬던 어머니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에 지금 현재 심사위원님들이 심사 채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의 이해도에 점수를 많이 주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시를 이해를 못하게 되게 되면은 행과연을 바꾸어서 이렇게 되고요. 올려야 될 거를 내리고 내려야 될 걸 올리고 이런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는 왜 이걸 갖다가 위에다가 그 연계소문 촬영지가 된 원성강업소라고 위로 왜 안 끌고 가고 밑으로 내려왔을까? 두 가지를 노렸습니다. 원성강업소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촬영소가 된 원성강업소. 얘 그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성강업소 폐석더미 속에서 폐석을 줬던 어머니의 모습을 두 가지를 다 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성강업소가 밑으로 내려와서 시인이 쉼표를 찍어준 거예요. 시인들은 행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밤낮을 며칠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 하나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어디 지도하는 데 가보니까 그거 이렇게 쉬운 대로 그냥 유행 조절하면 돼.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쭉 들어왔던 그 낭송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 등수는님이 직계관에서 나갔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뭔가 하면 부수로 쓰는 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 쓰는 동안에 시간을 제가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 배워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쭉 봤던 얘기들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알쓰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는이라는 거와 쓰는하고는 틀려요. 알쓰다는 아니에요. 알쓰다예요. 많이 틀리셨고요. 또 강음과 야금, 고음과 저음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고저장단을 엮는 이유가 뭐예요? 연출이잖아요.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연음과 여음의 구사가 정확하게 돼주셔야 되는데 연음과 여음 구사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연출이 안 되잖아요. 노래의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엮느냐와 똑같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는 발음을 또박또박이 아니고 또록또록 또는 또랑또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자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명통과 자기 공명점을 아직도 모른다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입에서 목에서만 올라오시는 분이 지금 계시고 가슴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고 복식에서 복부에서 올라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 자기의 공명통이 어딘지 공명통을 못 울리니까 저 공명점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신앙송가가 되려면 자기의 공명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하지 말고요. 배우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선 처리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허공을 보고 계신 분도 계셨죠. 신앙송을 한다는 건 뭐예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중하고 눈이 마주쳐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신앙송을 이야기하듯이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청중들에서 눈이 떠나서는 안 되겠죠. 허공을 보거나 눈을 감고 하는 건 그냥 글자를 외우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령점에서도 보니까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그 부분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화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 화력하고 해야 되는 그 말이 발음이 한쪽이 죽어버리면 듣는 사람이 글자가 한 자인지 두 자인지 세 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가르칠 때 그냥 막 하는 말로는 말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음을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발음 말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발음 손끝으로 손꽃으로 뭐 이런 것 정도도 꽃을 가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꽃을 가지 않고요. 그건 기본적인 발음이에요. 여기 와서 상을 탄다는 것은 내가 인정서를 받겠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바라야 되지. 옛날처럼 우리가 대회가 많지 않고 신앙송가들이 얼마 안 될 때는 요행을 바룰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요행 갖고 절대적으로 대회 가서 상 못합니다. 공부하시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어서 나는 오늘 인증서 가져가겠다. 그런 분은 꼭 공부하시고 오셔요. 발음도 공부가 아직도 제대로 안 돼서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잘못되어 있는 이제 띄어쓰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에 도치법. 시인이 도치법으로 만약에 앞에 있어야 될 낱말을 단어를 뒤로로 가져갔다면 그 시행은 바꾸시면 안 되죠. 도치법으로 이걸 갖다 행을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밑에 글자하고 같은 값다시 해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분이 계셨거든요. 도치법도 이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 발음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음절이라면 의 발음이 이 발음이 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해서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발음이 날 수도 있는데, 조사의는 의 아니면 애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조사를 이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발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형용사는 절대 낭송하는 분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형용사 자체가 이미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어는 분명히 띄어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강조가 되겠죠. 목적어 주어 그거를 딱 잠깐 쉬고 가는 이유가 주어와 목적어는 강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그게 물론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은 이제 행을 지켜주면은 이런 이제 오해를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행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시조는 보면은 파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연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초장, 중장, 종장 이런 걸 무시하고 시인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연결해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임의로 연이 있는 것을 시인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연을 띄워줘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조도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문경 세제신앙송 이 대회에는 시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조도 만약에 내가 그 시조를 정했다면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이 시조는 어떻게 낭송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PD 한번 여쭤보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준비가 다 됐나요? 예? 예.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게는 가서 지도 선생님들에게 좀 더 공부를 하셔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신앙송대회에 지금 현재 시상도 있지만 신앙송대회의 시를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너무 낭송이 되는 시만 지금 한 10편 정도만 낭송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선택조차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앙송가들이 원하는 시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문경 세제 창작시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1회가 되는데요. 그 공모를 해서 이제 다음 3회 때에는 요번에 공모해서 당선된 시를 7편을 다시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매년 추가가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경세제 오늘 그 시상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리라고 믿겠는데요. 자, 문경세제시를 공모를 해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반 자유시와 다르게 공모를 할 때는 그게 목적시잖아요. 그럼 문경세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문경세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신앙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앙송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을 냈을 경우에는 또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낭송대회든 시창작을 공모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회의 목적이 무언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미흡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문경세제를 한번 와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했다는 것이 바로 밝혀지는 시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경세제나 문경에 관한 것까지는 이해를 해주겠는데 문경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시가 많이 있었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문경세제시를 공모를 했는데 세제시를 올린 게 아니고 10편 중에 한 편이 주방세제를 올렸더라 이런 겁니다. 제가 심사를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세제시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방세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편 중에 한 편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자.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 아니죠. 요즘은 세상에 그렇지를 않아요.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시상하시지 못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려니까 지금 굉장히 또 두려워요. 왜? 당선되신 분보다 당선이 못 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오늘 심사위원님들이 이 긴 시간을 참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좀 내가 섭섭하더라도 선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어딘가에 미흡한 점은 없었던가 하는 거를 되돌아가서 한번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떨어지신 분들 난 다시 문경 안 하지 말고 3회 때 꼭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